송파을. 예, 여기 지금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죠. 난리 났어, 여기 지금. 네. 오늘 보니까 뭐 똥볼 얘기 나오고 네.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분들이 진짜 뉴스 만드는데 왕이야, 왕. 그죠?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분이 손학규. 네. 경기도지사라고 해야 되나? 뭐 전 의원. 전 고문으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전 고문이 우리 때 고문. 그렇죠. 아니잖아, 지금. 그냥 경기도지사로 할까요? 전 의원. 사선이시죠? 그렇죠. 보궐의 경험이 또 있으세요. 네. 그죠? 그리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일단, 이 동네, 이 지역의 저희 후보는 누구시죠?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민주당 후보는 최재성 전 의원. 예. 문재인의 복심. 네. 문재인의 복심. 근데 이제 원래 최재성 전 의원께서는 경기도 남양주.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출마한다고 하실 때 이제 그거가 말이 많았었죠. 예. 지역구가 있는데 왜 이쪽으로 나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씩씩하게. 네.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손학규 이분이 어제 오늘 지금 많은 뉴스를 생산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그동안은 좀 자기 본인의 입장 표명을 잘 안 하시다가 오늘 오후 뉴스인가에는 분이 나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게 맞나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기사를 쭉 보니까. 네. 이분의 뉴스가 이제 되기 시작한 게 오늘 아침에 이 박지원 의원이 네, 뉴스공장에서 저 들었는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사이인데 결정적인 때 똥볼을 찬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니 그렇죠. 취소하겠다고 또 기분 나쁠 것 같다고 또 취소하겠다고 또 말을 하셔서 기분 나빠 그러면 네. 많이 웃었어요. 네. 박지원 의원은 그 뉴스공장이나 이런데 뭐 판도라 뉴스공장 이런 데 나오시면 아주 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인 같아 거의. 하여튼 똥볼을 사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유승민 대표에게 네. 이 손학규 전 의원께서 뭐 전 고문이든 의원이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설득해달라고. 저쪽에 그랬죠. 박종진 후보를 좀 설득해달라. 네. 내가 좀 나갈 테니. 근데 이분이 그 전까지는 말씀대로 전략 공천을 해줘도 난 나갈 의사가 없다. 네. 이런 입장을 해오시다가 어저께 그 소속 당에서 뭐 회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박주선 의원이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께 전화를 하고서 현장에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는 전원이 네. 이제 저쪽에서 박 후보가 그 당의 박종진 후보가 자기를 돕게 되는 그렇게 좀 세팅이 되면 본인이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도른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유승민 대표에게 대놓고 좀 설득 좀 해달라.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대표가 이 두 사람을 같이 만나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커졌어. 그 타이밍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지금 딱 치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세요. 뭐 연륜이. 네. 근데 이게 좀 지금 댓글이나 이런 걸 봐도 좀 그런 게 뭐 박지원 의원처럼 뭐 똥볼이라고까지는 하긴 그렇지만. 네. 좀 왜 이러냐 뭐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희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이분 좀 잘 쓰는 말씀 아니에요? 나를 희생해서. 근데 저 의문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뭘 희생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국회의원 되는 게 희생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나 여기 질 줄 뻔히 알고 나 죽으러 나왔어. 이 얘기인 거 그거죠. 그게 희생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미리 질 때를 대비해서 깔고 들어가는구나. 희생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이제 왜 질 건데 나오느냐. 그게 이제 제가 아까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 아니냐 추측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가장 불쌍한 게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이 박종진 후보예요. 예비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 경선에선 1등을 했어요. 또 압도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3등하면은 그 석촌호수 뛰어들겠다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분이 작년에 받았어요. 작년에. 여기 지역위원장을. 굉장히 그 1년 넘게 1년 가까이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기반을 다지면서. 근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 그래서 정치가 힘들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하신 얘기는 네. 너무 놀랍고 정치가 무섭다. 당연히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낙하산인데 완전 큰 낙하산이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분이 어디 채널 A 쪽 채널 A. 그 전에는 MBN도 앵커인가 뭐 기자인가 하셨죠? 걔도 뭐 나름 그 출신이 그래서 그런지 입담은 그럼요. 네. 하세요. 네. 기사감이 되게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하여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지금 현재로는 아까 뭐 오늘 오후 늦게라도 뭐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글쎄 내일까지 등록이니까 오늘 정리 안 되죠. 그럼 내일까지는 초치기. 네. 거의 이제 막 네. 이럴 때는 그럼 내일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참 많이 봤잖아요. 한두 번 해봐. 네. 내일까지는 그냥 오늘 밤은 좀 그냥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시작해보자.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저는 안 되지 않을까. 손학규 전 고문께서. 전학교 전 의원이 후보가 되기 어렵다. 네. 이 이유는? 박종진 후보가 무소속으로라도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당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좀 같이 합심해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게 박종진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이게 굉장히 좀 다 우스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송파울 자체가 지금 제일 관심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어차피 이 지역 지금 최재성 후보가 이기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 볼 때는. 근데 이 송파울 자체는 민주당이 우위인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까 5월 8, 9일 날 JTBC랑 한국갤럽이 노은병 할 때 여기 송파를 같이 했어요. 네, 어떻죠? 그때 57.3% 났어요. 최재성 전 의원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세대별 지지율인데 네. 이때 지금 20대가 52.3%, 최재성 후보. 네. 그다음에 30대가 69.4%, 40대가 72.2%, 50대가 52.0%, 60대 이상이 36.9%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민주당 후보가 50%대 지지율 거의 다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실제 연령별로 들어가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연령별로 30대와 40대에서 굉장히 거의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40대는 그래도 투표를 좀 하는데 이 30대 층이 그러니까 이 지지율만큼 투표를 과연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20대도 지금 52.3%인데 이만큼 투표를 할 것이냐, 이 지지율만큼 투표를 해서 이만큼 50%가 가까운 이거를 지지를 해줄 거냐. 이게 지금. 이게 일단 표로 이어질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실제 지지율은, 이제 득표율은 여론조사 지지율보다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0대, 30대는 지금 받고 있는 그 지지율에서 한 30% 정도는 좀 다운사이징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몇 프로요? 30% 정도.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69%면 이제 30% 정도 좀 빼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쪽도 한 그런 20% 거잖아요. 정도. 예? 근데 저쪽은 거기는 지금 지지를 한다는 거는 거의 핵심 지지층이 지지를 한다고 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알파가 붙을 수는 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쪽 후보들은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보다 연령별로 들어갔을 때 30대 층에서 조금 다운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이 정도가 예상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지금 57.3, 그다음에 18.6, 12.6. 네. 이 정도라고 하면 소장님 말씀 따나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투표율. 네, 감안하면은 원래 투표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선거는 50대 초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원래 재보궐 투표율은 더 낮아요.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지방선거랑 같이 해서 한꺼번에 투표를 하니까 재보율 원래 나오는 투표율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지만 재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도 어쨌든 50% 정도 되면은 이제 재보율 원래 재보선 투표율보다는 높아지지만 이제 연령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현 투표장으로 많이 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며칠이죠? 그때 저 사전 투표는 6월 8일, 9일이었고요. 8일, 9일. 네네. 금, 토. 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 투표일은 6월 13일. 네. 수요일이죠. 네. 예. 송파을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특히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네. 투표율이 중요하죠. 중요하다. 네. 그리고 여기가 송파을이 원래 그 민주당 지역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그 옥새 파동 때문에 한국당에서 후보를 안 내서 옥새 들고 나르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부지리를 한 거였죠. 그래서 송파을 지역이 이렇게 만만한 지역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지난 선거 때나 그 이전의 결과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57.3이라는 지지율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믿기지 않을. 그렇죠. 그렇죠? 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해도 소장님 말씀 따나 막상 투표가 결과는 네. 가 이대로 나오려면 역시 관건은 투표율이고 투표율이다. 이제 그런 거 이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송파을은 조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여기는 감안하더라도. 아까 뭐 백중 뭐 경합 이런 거 좀 뭡니까? 그냥 여기는? 우세라고 볼 수 그냥 있을 우세. 것 같아요. 예. 완전 우세. 완전 우세라고 딱 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또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냥 우세로. 다삽귀에서 네, 우세. 네, 우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배현진 후보가 정치 신인이잖아요. 신인인데 그 정치 신인으로서의 어떤 당참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 이제 이쪽이 자유한국당 지역 텃밭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자기 당 지지율 플러스 자기 이제 개인기를 충분히 받아가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분 개인기가 뭘까? 개인기가 글쎄요. 아무래도 그 젊은 신인 후보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그 당당함과 정치 개혁에 대한 어떤 자신의 포부 이런 게 이제 좀 드러나 보여져야 되는데 근데 이 배현진 그 후보가 그 이렇게 카메라 늘 섰기 때문에 그런 그 카메라 울렁증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는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데 메시지 컨텐츠가 없다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한데 그게 지금 없어서 제가 오늘 또 방송 전에 웬만해서 뭐 찾아볼 일이 없지만 이분에 관련된 또 뉴스 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 본인이 속한 자유한국당이 자기도 이제 거기 일원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자기도 무슨 기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치의 언어가 아닌 언어를 자꾸 쓰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오히려 제가 그 좀 그냥 그 배현진 후보 그 본 거는 카드뉴스 본인이 자기 이렇게 사진으로 카드뉴스 만들어 갖고 뭐 잘 주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만든 거 그게 오히려 많이 좀 회자되는 거. 이제 그런 약간 가십성 콘텐츠만 생산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형. 네, 인스타그램형 후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 실제로 득표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당 지지보다 그리고 자기 배현진 후보는 인지도가 있잖아요. 원래 그 정치 신인 후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인지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어려워해서 무조건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데 이 후보는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9시 뉴스 앵커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걸로 보여진다. 저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게 그 인지도에 대해서 이분이 MBC 앵커를 하실 때 MBC 뉴스데스크가 시청률이 엉망이었잖아. 그래도 그게 이제 공중파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 영향력이. 전 사실 이분 얼굴을 지금도 잘 몰라요. 네. 다른 분이 나와서 이분이라고 밑에 자막 깔아주면 그분인 줄 알 거야, 아마. 네. 그때, 한창 막 나와서 본인이 어쩌고저쩌고, MBC에서 나오기 전에. 그때 오히려 좀 TV에 좀 나온 거 좀 본 기억이 있고, 이분이 지금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지금 자처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난 미치겠어. 어쨌든 나경원 의원을 뒤를 잇는 차세대 지금 정치신인으로 지금 등극을 하셨어요. 일단은,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생각할까?
뭐, 처음에는 좀 별로 이렇게. 흔쾌하게 생각 안 했는데, 요새는 또 같이 웃고, 이렇게. 근데 요즘 나경원 의원님 본인의 의원실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저는 처음에. 뭐야 도대체. 그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중학생하고 싸웠다 그래가지고. 나 중학생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저도 잘못 본 줄 알았더니. 근데 진짜. 아이고. 그리고 중학생, 그러니까, 뭐, 어린 학생이죠. 네, 요새는 중학생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하긴 뭐, 우리 애도 말 하나도 안 들으니까. 네. 근데, 막 그 하는 말들을 뭐, 이렇게 띠용띠용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데도 보니까, 야, 심하대. 그러니까요, 중학생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 아닌 이상. 엄마나 아빠면 싸우겠지만. 근데 싸우세요? 애들하고는 아무래도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싸우는 걸 되게 당연하게. 네, 애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학생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똑똑한 친구 같았는데. 그래서 본인 주장을 본인의 생각을 의사표시를 한 거고. 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네네. 뭐 이런 거 주차를 뭐 많이 위반을 해갖고 제가 뭐 어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걔가. 본인은 팩트에. 네,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근데 그분이 한 그 욕설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나경원 의원도 뭐 본인이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켜 그랬다 그러고 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이제 트윗에 올렸는데 네. 도대체 저방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런 게 이제 당연하게 좀 그랬던 거 아닐까? 도대체 어쨌기에 저런 말이 저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하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본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송파을은 이제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이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면 조사가 또 이 지역이 또 많이 이제 들어갈 지역이에요. 이제 구도가 확실하게 짜여졌으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최재성 후보님 얘기를 많이 안 했네. 최재성 의원님, 전 의원님. 너무 친숙하게 느껴서 그런가 봐. 네네. 그리고 이미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지지도가 50%가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어. 네. 지지율 높은데 너무 높다 보니까, 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돌발 퀴즈.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세 분 중에 가장 얼굴이 작으신 분을 뽑아주세요. 1번, 송영길 의원님. 네. 2번, 최재성 의원님. 3번, 정청래 의원님. 전 의원님. 네. 최재성 의원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세 분 중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제일 작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그 세 분 같이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없는데 두 분씩 있는 모습은 봤거든요. 근데 두 분보다 정청래 의원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요? 저도 같이 있는 모습을 못 봐가지고 한번 나중에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얼짱 정치인, 얼굴 짱 큰 정치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최재성 의원님, 전 의원님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다음은 이 충청권이에요. 충청권에 지금 재보궐이 3군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천안 갑하고 병지역. 네. 천안 갑하고 병지역인데 지금 천안 갑은 민주당의 이규희 지역위원장이 후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에서는 송파을의 배현진 후보와 같이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영입됐잖아요. 그래서 천안 갑으로 나왔고 바른미래당은 이정원 전 천안시의회 의장이 지금 후보로 나와서 3파전인데 지금 이제 여기 천안 갑 지역이 민주당 우세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전에도 한국당 후보, 한국당 후보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이 된 지역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역에서는 이규희 지역위원장에 대한 동정론이 상당히 많아요. 계속 여러 차례 지금 선거에 나와서, 계속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한번 좀 당선시키자라는 결의도 높고, 또 동정론도 많고 해서, 좀 기대를 해보고는 있는데 지금 환경이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쉬운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의원님들이 뭐 얘기하다 보면 늘 나오는 얘기가 동정표. 그게 최고다.
근데 그 지역이 어려운 지역에서 그런 후보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후보 중에는 그 박정현 후보라고. 네. 부여 군수로 나왔나 그러실 건데 거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거의 안 되는 지역이에요. 민주당. 예, 민주당 이름을 달고는 안 되는 지역인데 이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오는 그런 마음 또는 그래도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이런 게 굉장히 그 후보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네. 정치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네. 뭐 출마자들 뭐 이렇게 출마 의사가 있는 분들을 많이 대하고 만나실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진짜로 어려운 지역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여러 번 나온 분들을 만나신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자꾸만 선거 패배가 이어지면 그게 여러 가지로 자기 생활에 위축을 주니까 이제 그런 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 하는 면은 이제 그런 어떤 주관적인 그 감정이나 이런 걸 좀 배제한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의 객관적인 그 환경 분석 중심으로 일단은 해야 되는데, 그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위원장들에게 많은 그 기대와 좀 힘을 줄 수 있는 선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참 보기 드문 경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꼭 당선이 되실 수 있게 필승 각오를 다지시고 그 운동화끈을 다시 동여매셔서 지역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동종 이렇게 지금 오랜 지역 거의 그 이규희 지역위원장은 13년 동안 자기가 여기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지역을 훑으면서 동정론을 계속 모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죠. 환경이 일단 좋아졌으니까. 오늘 저희가 뭐 서울시당 달려라 서당캐긴 하지만 네. 지금 전국에 이제 요번에 포진된 재보궐 지역을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좀 어려운 지역, 네. 힘든 지역에서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분들이 이번 선거만큼은 많죠. 정말 네. 좀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네, 네.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천안 병지역이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일규 전 순천향 의대 교수를 공천을 했고요. 네. 여기가 재밌는 게 의사 대결이에요. 의사끼리 후보가 의사끼리 지금 독터. 네네 네. 의사들이 나와서 대결을 하는 아주 희귀한 지역이에요. 의사 후보가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네. 비례로 좀 하면 할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으로 과는 뭔지 모르세요? 그 윤일규 후보는 지금 이분은 대통령 현재 자문위를 하셨는데 과는 모르고 한국 바른미래당의 박중현 의사는 맨파워 비뇨기과라고 하더라고요. 맨파워 비뇨기과. 병원 이름이? 네네. 윤일규 후보는 신경외과. 네네. 이쪽은 비뇨기과. 네네. 그래서 이제 의사의 맞대결로 해서 지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천안병은 그 양승조 도지사 지금 후보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털을 워낙 잘 닦아 놓으셔서, 여기는 당선된다. 뭐 그냥 한마디로 된다. 네, 그냥 당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역이에요. 일단 그 지역에서는 신경외과. 네네. 네네. 예.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이창수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이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네. 이때 충남도지사는 그 이왕구 지사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3파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이 이제 울산 북구가 있는데요. 울산. 네, 여기가 지금 갑자기 이제 핫해요. 급부상을 했어요. 울산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지금 조사 결과로는 앞서는 걸로 나온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민주당이 이상헌 전 울산시당 위원장이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박대동 전 의원,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강석구 전 북구청장, 민중당은 권오길 전 민주노총 울산 본부장 이렇게 해서 4파전인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지역을 5월 19일에서 20일 날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서 ARS 조사를 했어요. 6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때 나온 결과가 이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 포인트인데, 이때
그 민주당의 이상헌 후보가 35.8%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대가 지금 모아지는 지역이고 박대동 후보는 22.0%, 그다음에 권오길 후보가 18.8%, 그리고 이제 기타 없다 잘 모름이 합쳐서 9.3%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이제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에요. 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수치, 그 결과가 네. 나오기 전까지는 그보다는 좀 덜하다고 예상을 했던 곳인가요? 그렇죠. 울산은 원래 민주당 후보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특히 그리고 이상헌 전 그 민주당 후보가 지난번에는 그 진보 쪽 후보를 도왔었대요. 그리고 본인 이제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진보 쪽에서 이상헌 후보를 돕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죠. 앞으로의 어떤 연대. 네네. 또 예상이 되는. 네. 기대하게 되는 예, 그런 예. 지역이다. 예. 울산 북구가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북에서 제천 단양 지역이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말했던 네네네. 지역인데. 원주 옆 동네. 예, 여기는 이우삼 지역위원장이 여기도 일찍 내려갔어요. 지역을 일찍 내려서 이제 털을 닦았는데, 그 한국당에서는 엄태영 전 제천시장이 후보로 나왔고, 바른미래당은 이찬구 제천단양 시민연합회 상임대표가 후보로 나왔거든요. 3파전인데, 여기는 진짜 오리무중이에요. 안개 속. 알 수가 없는 판세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권석창 전 그 한국당 후보가 이제 네. 낙마를 하면서 그렇죠. 지금 선거 재보궐 지역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조사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사도 지금 안 된 지역이고, 그리고 원래 민주당이 제천시장은 민주당 쪽에서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난번에 네. 됐었는데, 또 단양 쪽은 민주당 쪽이 후보가 아니었었고. 단양과 제천은 네.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시의원, 군의원이나 도의원도 민주당 굉장히 별로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천시장이 나오면서 이우삼 지역위원장이 내려와서 털을 닦는 지역이어서 그 결과가 많이 좀 기대가 되는 지역이에요. 불어라 변화의 바람. 네. 네. 그래서 제천단양이 좀 관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남 무안신안 영암하고 경북 김천 2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서삼석 전 군수가, 공천을 받았고요. 민평당의 이윤석 의원하고 이제 지금 다시 리턴 매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두 후보가 이번이 이제 3번째 맞대결인데, 1승 1패.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지금 이런 지역이어서 굉장히 또,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쪽은 지금 다른 어떤 결과가 아직 조사 결과가 없는 상태인가요? 네, 조사 결과 아직 나오질 않았고요. 지난 12년에는 이윤석 후보가 이삼석 후보를 274표로 이겼었대요. 치열하구나. 예, 그리고 16년에는 또 한 10% 정도 또 이 서삼석 전 군수가 앞서는 걸로 해서 이 의원을 또 그땐 또 여유 있게 누르고 당선이 됐었고. 종잡을 수가 없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윙 보팅을 하는 지역 같아요. 스윙 보팅. 예. 왜냐하면 여기가 섬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번은 이쪽 후보 밀어주고 그 다음에 저쪽 후보 밀어주고 이런 나름 전략적 흐름이, 선택을 하신다고 보여지는 그렇죠.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누가 될지. 이번에는 어느 쪽입니까? 이제 스윙이 왔다 갔다인데. 이제 군수가 됐었는데. 사실은 여기 재보궐 나온 게 그 서삼석 전 군수가 이제 그 재판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재보궐 지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기는 원래는 여기가 이윤석 후보로 가야 될 지역인데 그 민주당 지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건 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로 보면 거기지만 현재의 최근에 네, 그리고 환경에 보면은 그리고 이 서삼석 전 군수가 민주당 안에서 경선을 또 했었거든요. 그 백지욱 후보하고 이제 일반인 대상 경선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앞섰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표를 다지고는 있는 지역이고 워낙 자기 표가 있는 지역이고 원래 그 코리안 시리즈 야구 같은 걸 해도요. 1등이 기다리잖아요. 한쪽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팀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팀이 요새 기세가 딱 붙어버리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북 김천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예, 지금 한국당에서는 송원석 후보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데 후보가 이제 지금 낙점이 됐고 민주당은 지금 후보를 물색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한 후보를 이제 지금 내보내려고 뭐 서류 준비하고 막 그랬다는데 지금 아직은 그 등록을 안 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저희 당 네, 민주당 후보로 아직 네, 등록은 안 된 상태다. 네, 당에서 아직 공천을 안 준 상황이어서 안 낼지 아니면은 내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을 낼지 아니면 새로운 예, 영입을 해서 새로운 인물을 낼지 그게 지금 이제 내일이 돼봐야 네네 알 수 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쭉 지역들을 저희가 1, 2부에 걸쳐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2부에 언급된 지역에 대한 총평. 제가 이제 총평은 지금 2부에서는 주로 이제 그 충청권하고 그 지역, 네. 그 전남하고 그다음에 경북 지역을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이제 그 송파을하고 그다음에 울산 북구 지역 여기가 네. 이제 지금 관심 지역인데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12곳을 평가를 해보면 한국당이 한 3군데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나머지는 이제 민주당이 다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제일 관심 지역이 재보궐과 관련해서 관심은 일당을 민주당이 그렇죠. 지키냐 안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건데 지킬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지금 5 의석수로는 5석 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석을 더 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반은 안 돼요, 민주당이. 여소야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짜증나요. 네, 그래서 그 향후 이제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원내 전략이 네. 또 굉장히 이번에 다 원내도 다 지도부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원내 전략을 여전히 참 힘든 원내 전략 그러니까 가져가야 이번 우리가 한다. 지금 뉴스를 봐도 네. 매일 나오는 뉴스 중에 답답한 얘기뿐이잖아요. 국회 관련해서 국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이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다. 네. 국회 전체에 대한 네. 참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똥묻히기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거야. 같이 네. 물귀신 작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게 근데 저희 지금 서당캐나 달려라 서당캐에서도 의원님들 박주면 의원님이나 뭐 김홍 의원님이나 이재정 의원님 이렇게 자주 모시는 분들이 있지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너무 답답해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진짜 환장할 지경인가 봐.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수라는 게 네. 이게 어차피 제도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들을 들어보면 오래전 그러니까 전에 선거 결과잖아요. 그때 어떤 국민의 선택의 결과긴 해요. 국민이 선택하신 건 맞는데 지금과 너무 다른 거야. 네. 근데 그분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 생떼 녹스 부리고, 네. 떼 쓰고, 깽판 치고. 깽판, 맞나? 하여튼. 해서, 재보선이 어떻게, 과반이 안 되더라도, 네.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나은 어떤 국회 환경이, 입법 환경이 좀 됐으면, 얼마나 지금 입법 안 되고 있는 게 많겠어요. 그렇죠. 통과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전당대회로 지금 이제 관심들이 점점 쏠리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과연 홍준표 대표가 네.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대표가 탄생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사예요, 사실은. 사실 그 자한당 대표는 자한당 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네. 버금가게 네.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누가 될 관심사항이야. 것이냐. 네. 아무튼 흔들지 마. 알겠습니다. 그 박종진 후보가 무소속으로라도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 당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좀 같이 합심해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게 박종진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이게 굉장히 좀 다 우스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송파을 자체가 지금 제일 관심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어차피 이 지역은 지금 최재형 후보가 이기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 볼 때는. 근데 이 송파을 자체는 민주당이 우위인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까 그 5월 8, 9일 날
JTBC랑 한국갤럽이 노은병 할 때 여기 송파를 같이 했어요. 네, 어떻죠? 그때 57.3% 났어요. 최재성 전 의원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세대별 그 지지율인데 네. 이때 지금 20대가 52.3%, 최재성 후보. 네. 그다음에 30대가 69.4%, 40대가 72.2%, 50대가 52.0%, 60대 이상이 36.9%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그 민주당 후보가 50%대 지지율 거의 다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실제 연령별로 들어가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연령별로 30대와 40대에서 높은 굉장히 거의 뭐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40대는 그래도 투표를 좀 하는데 이 30대층이 투표율, 그러니까 이 지지율만큼 투표를 과연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20대도 지금 52.3%인데 이만큼 투표를 할 것이냐, 이 지지율만큼 투표를 해서 이만큼 50%가 가까운 이거를 지지를 해줄 거냐, 이게 지금 이게 일단 그 표로 이어질 수 거죠. 있느냐. 네. 그래서 실제 지지율은 이제 득표율은 이 여론조사 지지율보다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0대, 30대는 지금 받고 있는 그 지지율에서 한 30% 정도는 좀 다운사이징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몇 프로요? 30% 정도.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69%면 이제 30% 정도 좀 빼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쪽도 그러니까 한 그런 20% 거잖아요. 정도. 예? 근데 저쪽은 거기는 지금 지지를 한다는 거는 거의 핵심 지지층이 지지를 한다고 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알파가 붙을 수는 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쪽 후보들은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보다 연령별로 들어갔을 때 30대층에서 조금 다운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이 정도가 예상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지금 57.3, 그다음에 18.6, 12.6 네. 이 정도라고 하면 소장님 말씀 따나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투표율. 네, 감안하면은 원래 투표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선거는 50대 초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원래 그 재보궐 투표율은 더 낮아요.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지방선거랑 같이 해서 한꺼번에 투표를 하니까 그 재보율 원래 나오는 투표율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지만 재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도 어쨌든 50% 정도 되면은 이제 재보율 원래 재보선 투표율보다는 높아지지만 그 이제 연령별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현 투표장으로 많이 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며칠이죠? 그때 저 사전 투표는 6월 8일, 9일이었고요. 8일, 9일. 네네. 금, 토. 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 투표일은 6월 13일. 네. 수요일이죠. 예. 송파을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특히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네. 투표율이 중요하죠. 중요하다. 네. 그리고 여기가 송파을이 원래 그 민주당 지역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그 옥새 파동 때문에 한국당에서 후보를 안 내서 옥새 들고 나르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부지리를 한 거였죠. 그래서 송파을 지역이 이렇게 만만한 지역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지난 선거 때나 그 이전의 결과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57.3이라는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믿기지 않을. 그렇죠. 그렇죠? 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해도 소장님 말씀 따나 막상 결과는 이대로 나오려면 역시 관건은 투표율이고 투표율이다. 이제 그런 거 이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송파을은 조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여기는 감안하더라도. 아까 뭐 백중복 경합 이런 거 좀 뭡니까? 그냥 여기는? 우세라고 볼 수 그냥 있을 우세. 것 같아요. 예. 완전 우세. 완전 우세라고 딱 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또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냥 우세로. 다삽귀에서 네, 우세. 네, 우세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배현진 후보가 정치 신인이잖아요. 신인인데 그 정치 신인으로서의 어떤 당참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 이제 이쪽이 자유한국당 지역 텃밭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자기 당 지지율 플러스 자기 이제 개인기를 충분히 받아가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분 개인기가 뭘까? 개인기가 글쎄요. 아무래도 그 젊은 신인 후보이기 때문에 정치 네. 신인이기 때문에 그 네. 당당함과 정치 개혁에 대한 어떤 자신의 포부 이런 게 이제 좀 드러나 보여져야 되는데 근데 이 배현진 그 후보가 그 이렇게 카메라 늘 섰기 때문에 그런 그 카메라 울렁증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는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데 메시지 컨텐츠가 없다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한데 송파을 예, 여기 지금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죠. 난리 났어 여기 지금. 네. 오늘 보니까 뭐 똥볼 얘기 나오고 네.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분들이 진짜 뉴스 만드는데 왕이야 왕. 그죠?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분이 손학규. 네. 경기도지사라고 해야 되나? 뭐 전 고문으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전 고문이 우리 때 고문. 그렇죠. 아니잖아 지금. 그냥 경기도지사로 할까요? 전 의원 사선이시죠? 그렇죠. 보궐의 경험이 또 있으세요. 네. 그죠? 그리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일단 이 동네 이 지역의 저희 후보는 누구시죠?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 민주당 후보는 최재성 전 의원. 예. 문재인의 복심. 네. 문재인의 복심. 근데 이제 원래 최재성 전 의원께서는 경기도 남양주.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출마한다고 하실 때 이제 그거가 말이 많았었죠. 예. 지역구가 있는데 왜 이쪽으로 나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씩씩하게. 네.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손학규 이분이 어제 오늘 지금 많은 뉴스를 생산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그동안은 좀 자기 본인의 입장 표명을 잘 안 하시다가 오늘 오후 뉴스인가에는 분이 나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게 맞나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기사를 쭉 보니까 네. 이분의 뉴스가 이제 되기 시작한 게 오늘 아침에 이 박지원 의원이 네, 뉴스공장에서 저 들었는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사이인데 결정적인 때 똥볼을 찬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니 그렇죠. 취소하겠다고 또 기분 나쁠 것 같다고 또 취소하겠다고 또 말을 하셔서 기분 나빠 그러면 네. 많이 웃었어요. 네. 박지원 의원은 그 뉴스공장이나 이런데 뭐 판도라 뉴스공장 이런 데 나오시면 아주 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인 같아 거의. 하여튼 똥볼을 차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유승민 대표에게 네. 이 손학규 전 의원께서 뭐 전 고문이든 의원이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설득해달라고. 저쪽에 그랬죠. 박종진 후보를 좀 설득해달라. 네. 내가 좀 나갈 테니. 근데 이분이 그 전까지는 말씀대로 전략 공천을 해줘도 난 나갈 의사가 없다. 네. 이런 입장을 해오시다가 어저께 그 소속 당에서 뭐 회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박주선 의원이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께 전화를 하고서 현장에서 네. 전화를 했더니 전하는 전원이 네. 이제 저쪽에서 박 후보가 그 당의 박종진 후보가 자기를 돕게 되는 그렇게 좀 세팅이 되면 본인이 좀 생각해 보겠다. 그게 지금 없어서 제가 오늘 또 방송 전에 네. 웬만해서 뭐 찾아볼 일이 없지만 이분에 관련된 또 뉴스 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 예. 본인이 속한 자유한국당이 자기도 이제 거기 일원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자기도 무슨 기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에 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치의 언어가 아닌 언어를 자꾸 쓰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오히려 제가 그냥 배현진 후보 본 거는 카드뉴스 본인이 네. 자기 이렇게 사진으로 카드뉴스 만들어 갖고 잘 주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만든 거. 그게 오히려 많이 좀 회자되는 거. 네, 그런 약간 가십성 콘텐츠만 생산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인스타그램형. 네, 인스타그램형 후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 실제로 득표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당 지지보다 그리고 자기 배현진 후보는 인지도가 네. 있잖아요. 원래 그 정치 신인 후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인지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어려워해서 무조건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데 이 후보는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9시 뉴스 앵커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걸로 보여진다. 저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게 네네. 그 인지도에 대해서 이분이 MBC 앵커를 하실 때 MBC 뉴스데스크가 시청률이 엉망이었잖아. 그래도 그게 이제 공중파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 영향력이. 전 사실 이분 얼굴을 지금도 잘 몰라요. 네. 다른 분이 나와서 이분이라고 밑에 자막 깔아주면 그분인 줄 알 거야, 아마. 네. 그때, 한창 나와서 본인이 어쩌고저쩌고, MBC에서 나오기 전에. 네. 그때 오히려 좀 TV에 좀 나온 거 좀 본 기억이 있고, 이분이 지금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지금 자처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치겠어. 어쨌든 나경원 의원을 뒤를 잇는 차세대 지금 정치 신인으로 지금 등극을 하셨어요. 일단은,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생각할까? 처음에는 좀 별로 이렇게 흔쾌하게 생각 안 했는데 요새는 또 같이 웃고 이렇게. 근데 요즘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의원실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저는 처음에. 뭐야 도대체. 그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중학생하고 싸웠다 그래가지고. 나 중학생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저도 잘못 본 줄 알았더니. 근데 진짜. 아이고. 그리고 중학생, 그러니까 어린 학생이죠. 네, 요새는 중학생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하긴 우리 애도 말 하나도 안 들으니까. 네. 근데 막 하는 말들을 이렇게 띠용띠용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데도 보니까 야 심하대. 그러니까요. 그 중학생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 아닌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도른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유승민 대표에게 대놓고 좀 설득 좀 해달라.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대표가 이 두 사람을 같이 만나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커졌어. 그 타이밍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지금 딱 치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세요. 연륜이. 네. 근데 이게 좀 지금 댓글이나 이런 걸 봐도 좀 그런 게 박지원 의원처럼 똥볼이라고까지는 하긴 그렇지만. 네. 좀 왜 이러냐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희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자꾸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이분 좀 잘 쓰는 말씀 아니에요? 나를 희생해서. 네. 근데 저 의문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뭘 희생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국회의원 되는 게 희생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나 여기 질 줄 뻔히 알고 나 죽으러 나왔어. 이 얘기인 거. 그거죠. 그게 희생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미리 질 때를 대비해서 깔고 들어가는구나. 희생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이제 왜 질 건데 나오느냐. 그게 이제 제가 아까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 아니냐 추측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가장 불쌍한 게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이 박종진 후보예요. 예비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 경선에선 1등을 했어요. 또 압도적으로. 네. 그래서 자기가 3등 하면은 그 석촌호수 뛰어들겠다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분이 작년에 받았어요. 작년에. 여기 지역위원장을. 굉장히 1년 넘게 1년 가까이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기반을 다지면서. 근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 그래서 정치가 힘들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하신 얘기는 너무 놀랍고 정치가 무섭다. 당연히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낙하산인데 완전 큰 낙하산이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분이 채널 A. 채널 A. 그전엔 MBN도 앵커인가 기자인가 하셨죠? 걔도 나름 그 출신이 그래서 그런지 입담은. 그럼요. 네. 하세요. 네. 기사감이 되게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하여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지금 현재로는 아까 오늘 오후 늦게라도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글쎄, 내일까지 등록이니까 오늘 정리 안 되죠. 그럼 내일까지는. 솔직히. 네. 거의 이제 네. 이럴 때는 그럼 내일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참 많이 봤잖아요. 한두 번 해봐. 네.
내일까지는 그냥 오늘 밤은 좀 그냥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시작해보자.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저는 안 되지 않을까. 손학규 전 고문께서. 전학규 전 의원이 후보가 되기 어렵다. 네. 이 이유는?